수원 인계동에서 카디오 프로틴 플레이스라는 피클럽 형태의 클럽을 운영 중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강조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네,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이해가 된 다음에 제가 이런 DMO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트레이너로 일을 할 때였는데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단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제 획일화되어 있고, 제가 보통 다이어트 일반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죠? 닭가슴살 드세요, 네, 단호박 드세요, 샐러드 드세요. 네, 회원들이 지키는 회원들은 있어요. 근데 다 지키진 않아요. 그리고 지킨다 하더라도 다이어트 딱 되면은 이제 안 지켜요. 유지가 안 되죠 또. 네. 그리고 이제 PT에 의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PT가 싼가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싸다고 느끼실 테지만 보통은 비싸다라고 느끼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바쁜 직장인들은 또 야근, 또 이제 술 약속, 회식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아요.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하니까 야근 잡혔어요. 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회식하래요. 운동을 그렇게 비싼 금액을 지불해놓고서 회식한다고 못 오고 야근한다고 못 오고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온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PT가 예를 들어서 30회면은 18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2회씩 하면은 2달 반이면 소진이 돼요. 2달 반 안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헬스장 와서 운동도 하는 것도 아니야. 또 영양을 또 잘 챙기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181만 5천 원을 지불했다라는 이유로 보상심리로 본인이 다이어트가 되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허블라이프 제품을 사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정도의 금액을 썼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탓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 뒤에는 비용도 의지도 아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 실패를 하고 다이어트까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까지 안 됐던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회원들이 실패하지 않는 오히려 시스템이 회원을 지켜주는 공간을 만들자. 저희는 사실 신년이 되면은 신년 계획을 세우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의지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다 보니까 3일은 열심히 하는데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플렉스 45를 하더라도 이제 한 번에 완주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그죠? 네. 그래서 단순한 운동 지도는 안 된다. 그리고 회원의 유전자 식습관 인바디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식단 점수와 루틴,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어떤 PT보다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상담보다 개인 맞춤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헬스장 다녀보셨거나 아니면 PT를 받아보셨던 분이 있으시면은 사실 이제 운동센터 있잖아요. 운동센터에서 부스터 주는 운동센터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이제 30분만 딱 운동하는 그런 센터가 있나요? 아니요. 거의 드물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 주는 센터 헬스장 없죠. 그리고 또 유전자 검사하는 헬스장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디오를 차리기 전에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 운동 전에 부스터 주고, 짧게 30분 운동도 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영양도 챙겨주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 좋은 아이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그 네 가지가 일단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굉장히 차별화된 아이템에 이목이 끌려서 좀 잘 될 거다, 다이어트도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차별화되고 좋은 시스템이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플로우가 없었어요. 네, 플로우 있긴 했었어요. 근데 회원관리 플로우가 없었어요. 과거 카디오 프로틴 플레이스는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운동 전으로 부스터와 단백질 쉐이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 데서도 안 하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회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백질 쉐이크 먹고 나면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대1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신욕을 두고 회원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블라이프 제품으로의 연결이 부족했죠. 왜냐면 소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SP를 창출해야 되고 고객을 사업자로 만들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카디오에서. 네. 물론 그 이제 전반적인 뭐 유전자 검사라던가 뭐 운동 전에 부스터 주고 운동 30분 딱 알아서 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쉐이크 주는 거 정말 좋은 아이템이긴 해요. 정말 좋은 그런 플로우기는 한데 허블라이프로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과의 이제 대화 및 유대 가능성이 부족했고 결국엔 이제 매출에만 의존하는 기존 자영업 구조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그 DDM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클레이 폭스의 미팅을 듣고서 이제 전환점이 오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뉴트리션 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클레이 폭스의 미팅이 큰 통찰을 얻었다. 핵심은 회원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따라 카디오 라운지 프로그램 순서라는 고객 플로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카디오 라운지 프로그램 순서예요. 이름은 카디오 프로틴 플레이스인데 그냥 저는 그냥 카디오 라운지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오면은 이제 출석을 해요. 회원 카드의 날짜와 체중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부스터, 이제 CR7이랑 미오 섞어서 부스터를 수령을 합니다. 회원님들이. 그래서 이제 부스터 음료를 이제 섭취를 하면서 이제 운동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운동 기록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 내용을 회원카드에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프로틴 쉐이크를 수령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면서 저와 이제 바 테이블에서 상담을 해요. 감량 또는 증량 상황 체크, 그리고 컨디션 및 힘든 점을 공유, 다음 목표 및 전략을 거기에서 짧게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회원과 접점이 늘어나고 상담을 통한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원 카드예요. 이게 회원 카드고 여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와 같이 고객들은 셀프로 회원 카드를 찾아내서 날짜와 체중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운동 기록을 스스로 기록을 해요. 조금 더 줌인을 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회원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하느냐, 저는 다양한 피드백을 해드려요. 왜냐면 전문성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고객이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GPT가 해준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 같은 경우는 잘 적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맞춤법 검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가독성이 이렇게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맞춤법 틀리면 또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독성도 봐야 되는 거고 얼마나 정리가 잘 된 글이고 얼마나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적으면은 뭐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에. 그래서 GPT를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제 신인주 회원님 같은 경우는 6월 3일에 76.5kg였어요. 근데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7월 17일에 70kg, 그래서 한 6.5kg 정도 한 달 반 만에 감량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카톡으로 중간 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실제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재확인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관리 플로우 AI 기반 웰니스 평가 시스템 제가 만든 건데 플로우만으로는 부족해요.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근데 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클럽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있는 플로우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고객 관리 플로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관리 챗 GPT 기반 맞춤 웰니스 평가 도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QR코드를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핸드폰으로 또 좀 팔로우업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AI 프로그램 운영 방식, 입력 정보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인바디 분석 결과, 그리고 식습관, 설문절, 웰니스 평가 하죠. 그리고 고객 맞춤 매크로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탄단지예요. 탄단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직접 그 칼큘레이터, 그래서 이 매크로 같은 경우는 탄단지, 저희가 실제로 그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싶어하는 뭐 이제 시험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거 매크로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유지 칼로리 계산하고 이제 하루에 마이너스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뭐 한 달 안에 2kg, 3kg 빼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해서 이 매크로라는 거를 짜는데, 이것도 사실상 GPT한테 넣으면 다 해줘요 이제. 그래서 GPT한테 어떤 거를 넣어야 되냐면은 이 인바디 분석 결과. 이분의 이제 체중이 얼마고 공격근량이 얼마고 이제 지방이 얼마고, 그리고 이분은 몇 개월 안에 이 정도 감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매크로 계산해줘 하면은 해줘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목표, 이 5가지를 AI한테 입력을 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활용 방식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장점 같은 경우는 코치는 초기에 정보만 입력하면, 초기에 정보만 입력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가 이제 간편해요. 되게 간편해요. 고객은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승하고 제품 이해도 및 구매 전환율이 증가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저 혼자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고객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신규 회원이 식단 인증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2주 식습관 기록 플랜이에요. 그래서 1주차에는 평소 식사와 간식을 하는 거, 그리고 2주차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다이어트 식단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타임스탬프 앱이라는, 아시죠? 이 앱으로 기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대마다 일괄적으로 저한테 보내라고 해요. 저는 그러면은 그 사진을 따로 저장을 해놔요. 그 이제 뭐 신인주 회원님이었으면은 신인주 회원님의 식단 파일을 만들어서 이분이 1주에서 2주 동안 하는 모든 식단들을 거기다 저장을 해놔요. 그럼 나중에 이제 유전자 검사가 끝나고 나서 2주 뒤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와 대조하면서 컨설팅을 해요. 지금까지 신인주님께서 평소에 했던 식사와 간식은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이어트 식단이다 싶은 사진은 요거예요. 근데 유전자를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GPT한테 돌리면 됩니다. GPT가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저희는 그거를 워드로 그냥 프린트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저희는 예습을 하는 거죠. 예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GPT가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이제 컨설팅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습관 만들기예요. 앞으로 고객님들은 저희한테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식단 사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AI 운영 방식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공지로 설정하고 식단 사진을 보내면 식단 사진을 챗 GPT에 넣고 호치의 멘트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GPT가 이렇게 쭉 말해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틀린 게 있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게 뜰 것 같으니까 미연에 그냥 미리 멘트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치 멘트, 가로치고 코치 멘트 하고 이제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제 식단 사진으로 이제 포뮬러 1, 2, 3를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그냥 딸랑 사진만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GPT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포뮬러 1, 2, 3 섭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적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 카카오톡으로 보내어 식단 관리를 진행한다.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 이따가 그 QR 찍으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성과 느낀 점 같은 경우는요, 전문성과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또 허벌라이프는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복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저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만 전문성을 갖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AI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AI 너무 생소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은 요즘은 이제 다 GPT한테 물어봐요. 네. GPT가 그만큼 이제 저희 삶에 많이 침투해 있다. 네. 그래서 GPT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GPT를 좀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이제 효율도 굉장히 효율성도 올라가고,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그 2위 시가총액 회사거든요. 근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 6월에서 5월 사이에 총 몇 명의 개발자들이 해고한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얼마나 많이 해고를 했는지. 10,000명 해고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시가총액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다 쓰잖아요. 저희 PC도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2총 시가총액을 하는 회사인데 적자일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구조조정하거나 이제 사람들 해고할 때 왜 해고하죠?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보통 기업들이 해고를 하잖아요. 적자 나기 때문에 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자 났기 때문에 10,000명이라는 개발자들을 해고한 걸까요?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예요. AI가 다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느꼈을 때 이건 정말 저희한테 기회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이 10,000명이 해고가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직자잖아요. 일은 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거기 레드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네트워킹을 하면서 프로슈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프로듀스도 하고 컨슘도 해서 이제 수익을 나는, 이제 에빈 토플러라는 미래 학자 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프로슈머가 10분도 일하지 않는다면은 미래는 경제 활동을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프로슈머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전 거기서 또 한번 확실히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걸 또 느꼈죠.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또 이제 주식 전문가를 했었고 또 거시경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이제 본사에서도 제가 이제 10분 정도, 15분인가? 그때 아버지 하실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과거에 영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했을 때 미니쿠퍼 공장에 갔는데 이제 3명에서 4명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다 머신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한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공장에 없지? 다 머신이 대체한다는 거. 그리고 1년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홍콩 갔을 때도 저희가 수화물 이제 체크인 할 때 보통 다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다 기계로 바뀐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여권에 도장을 안 찍더라고요. 낭만이 떨어졌어. 옛날 도장은 맞아. 그게 도장. 너무 좋았는데 좀 기다리더라도 어. 그 도장 이렇게 맞아. 보면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낭만이 없어. 네. 낭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다 이제 오토로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갔겠어요? 실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실직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뭐 찾아보겠죠. 미래 유명 직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섹터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그러면 거기는 레드오션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좀 흐름을 잘 탔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문성과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정말 중요한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이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현대 소비자들은 정보를 스스로 탐색을 해요. GPT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나오거든. 유튜브도 있고 옛날에 뭐 블로그 뭐 이제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무튼간에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거기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치가 전달하는 정보만큼은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코치들은 단순 판매자가 아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전문직인 거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의지가 박약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감량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무조건 보게끔 만드는 그런 고객 플로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꼈어요. 카디오 프로틴 플레이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QR 코드인데 찍어주시면은